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상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데 필요한 드로잉, 즉 소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조형 요소의 기본인 점, 선, 면은 무엇일까요? 점은 작고 둥글게 찍힌 표. 우리가 그래서 문장 부호로 쓰는 마침표, 쉼표, 가운데점 따위를 말합니다. 이동윤 작가는 점을 이용하여 위치, 색을 달리하며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선은 그어놓은 금이나 줄을 말하며 철선이나 전선 따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선은 점이 계속되어 진행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을 이용하여 풍경처럼 표현한 작품을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면은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쪽의 평평한 바닥을 말하며 입체의 평면이나 표면을 말합니다. 선이 움직여서 겹쳐지면 면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점선면이 왜 중요한지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 그리고 세상의 기본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럼 점, 선, 면을 왜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여기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점은 길이를 잴 수 없고 넓이를 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선은 길이를 잴 수 있지만 넓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에서는 길이를 잴 뿐만 아니라 넓이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선면이 모이면 꼭지점과 변, 면이 생겨서 그것은 다양한 모양의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점선면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점선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이자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 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공간 속에도 수많은 도형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쉽게 점선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듯반듯한 건축물들에서는 쉽게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과 함께 그 속에서 점선면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도형들의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점선면이 왜 세상의 기본 요소인지 설명해줄 적절한 예를 찾아 스페인을 찾았습니다. 여기 독특한 건축물이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곳은 대규모로 지어진 가족 성당으로 다른 건축물과는 다르게 직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섬세함으로 조각된 복잡한 곡선들이 서로 얽혀 있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20세기 독창적인 예술가로 평가받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이 성당은 그의 작품으로 바르셀로나의 대표 건축물입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지을 때 실제로 사람의 석고상을 떠서 조각을 했을 정도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보면 우리가 배운 도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안토니 가우디의 4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며 현재 120년째 건물의 한쪽에서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화려하고 복잡한 건축물에서 우리는 점선면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직선에서 곡선까지 다양한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점이 연속하여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연속하여 움직인 자리가 면이 되는 거죠. 결국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예로 시작된 세상의 기본 요소, 점선면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나무, 하늘, 구름, 식물 등 자연을 관찰해 그것을 건축에 응용한 안토니 가우디. 이 건축물의 아름다움 역시 점이 모여서 곡선이 되고 그 곡선이 모여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훌륭한 형태를 이루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웅장한 건물도 처음의 시작은 점에서 시작됐고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점, 선, 면은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점, 선, 면이 서로 만나고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수업의 학습 목표는 드로잉의 종류를 알고 컨투어 드로잉을 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을 듣고 컨투어 드로잉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크로키, 스케치, 정밀묘사, 컨투어 드로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키란 인물이나 동물의 순간적인 동작을 빠르게 포착하여 선으로 그려 운동감을 보여주고 밝고 어두운 명암이나 정확한 묘사 없이 간결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크로키 작품 감상을 해 봅시다. 에곤 실레의 손을 모으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선과 연하게 농담을 가미한 채색으로 작가는 자신의 마음속을 표현하였습니다. 에곤 실레는 의심과 불안에 쌓인 인간의 육체를 뒤틀린 형태로 거칠게 묘사하였습니다. 강민경의 작품은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스케치란 작품을 구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상의 특징과 분위기를 간결하게 그리거나 작품 제작을 위한 밑그림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케치북도 여기서 이름을 따왔지요. 스케치 작품 감상을 해봅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품을 제작하기 전 연습 과정으로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손을 자연스럽게 스케치하였는데 이런 그림도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세 번째, 정밀묘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밀묘사는 대상의 특징과 구조, 명암, 질감, 양감 등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질감이란 손에 느껴지는 촉각적인 느낌을 말하며 양감은 대상의 울퉁불퉁한 덩어리감을 말합니다. 자, 정밀묘사 작품을 볼까요? 고양이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린 이 그림은 털의 질감과 투명한 눈동자를 잘 묘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컨투어 드로잉입니다. 컨투어 드로잉은 사물의 형태만을 따서 그리는 기법으로 윤곽선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은 내가 그리는 종이를 보지 않고 대상만 보면서 선을 떼지 않고 연속해 그리는 드로잉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통해 대상의 형태 감각과 대상을 쫓는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컨투어 드로잉 작품 감상을 해봅시다. 학생이 그린 손이 형태가 잘 드러나고 있지요. 주어진 손으로 표현하는 드로잉 수업에서 배운 것을 생각하며 학습지를 풀어보세요. 이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직접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작할 때의 유의점을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대상을 정합니다. 자신의 얼굴로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거울 속에 나의 얼굴을 보며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물의 형태, 즉 얼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네 번째, 연필을 절대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립니다. 다섯 번째, 수정하지 않고 그립니다. 자, 이것을 제작할 때의 준비물로는 A4 용지 또는 도화지, 연필 또는 펜, 거울이 있으면 됩니다. 친구들이 그린 작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자화상을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여학생인 것 같지요? 이 작품은 약간 옆에서 그렸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이 수업에 사용된 사진, 영상, PPT 자료 등은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무허가 촬영, 배포를 금지하며 수업 지원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시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